노년 재혼이 닥쳐올 8가지 불행. 미리 알아야 후회가 없다. 저는 박선우입니다. 올해 71살이죠.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다가 정년 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계획이란 게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엔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요. 아침은 대충 빵 한 조각으로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점심때가 되면 집에서 나가곤 했어요.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 말이죠. 병원 근처 식당에 가서 혼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가끔 물어봐요. 할아버지, 오늘도 혼자세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혼자 웃고 혼자 중얼거리고 뉴스를 보면서도 저 사람 참 나쁜 애라고 혼잣말하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가끔 아들에게 전화해볼까 하다가도 그만뒀습니다.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밤이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몸이 아픈 날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제 안부를 묻지 않는 그 적막한 말이에요.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 갔어요. 뭔가 해볼 게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때 오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65살이라고 하더군요.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산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런 정도였죠. 며칠 후 다시 복지관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사세요?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미경 씨는 말을 참 부드럽게 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 말에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적응됐어요 라고 말했지만 미경 씨 눈엔 다 보였나 봐요. 점심 드셨어요? 저도 아직인데 같이 드실래요? 미경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게 됐으니까요.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이 금세 지났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니 미경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만나게 됐어요. 복지관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가끔은 같이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전화할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미경 씨한테 전화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 씨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제 전화를 기다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이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미경 씨와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선우 씨,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잠깐 멈춰서서 미경 씨를 바라봤어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거든요. 미경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재혼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71살에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미경 씨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고민하나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몇 년씩 연애할 시간도 없잖아요. 다음 날 미경 씨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말이에요. 미경 씨가 제 말을 끊으며 웃었어요. 우리 나이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 말이 참 시원하게 들렸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따지겠어요? 젊을 때처럼 이것저것 계산하고 고민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미경 씨도 혼자 살기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먼저죠. 미경 씨가 덧붙였어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다 제쳐두고 순수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만나서 산책도 하고 함께 시장도 보고 가끔은 미경 씨 집이나 제 집에서 같이 밥도 해 먹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게 부부의 삶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 미경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정식으로 결혼해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부부가 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경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떤 병원에 다니는지,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 씨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빚은 없는지, 매월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경 씨가 좋은 시간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요. 어느 날 미경 씨 집에 갔을 때였어요. 화장실에 약통이 여러 개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기타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아, 미경 씨도 아픈 곳이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괜히 상처받을까 봐서요. 제 집에 와서도 미경 씨는 제 약통을 봤을 거예요. 저도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간이 먼저니까요. 가족 이야기도 깊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했고 미경 씨는 딸이 둘 있다고 했어요. 그것만 알았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재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라고만 했어요. 둘 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도 부모가 행복하면 이해해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가장 큰 실수는 간병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면 언젠가는 몸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서로 돌봐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요양원에 가야 할까? 이런 무거운 주제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미경 씨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행복한 게 중요하죠. 그 말이 참 달콤하게 들렸어요. 복잡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법의 말 같았거든요. 결혼 날짜도 빨리 정했어요.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오래 끌어요? 라는 미경 씨 말에 저도 동의했거든요. 준비할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히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혼인신고 전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저는 다시 기혼자가 되는 거구나. 외로움도 끝나고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겠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걱정만 늘었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느낌이 맞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걸 다 빼먹고 있었거든요. 꼭 해야 할 질문들을 스스로 지워버린 거였어요. 건강, 재산, 가족, 미래에 대한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이에요. 너무 늦게 만났다는 조급함이 너무 빠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성급했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중함을 포기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신중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하기 일주일 전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경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선우 씨, 아드님께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미경 씨는 딸들한테 말했어요? 저도 아직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아들 민수는 45살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밥 잘 드세요? 이런 식으로요. 착한 아이긴 한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민수가 제 재혼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온갖 걱정을 늘어놓겠죠. 재산 문제, 건강 문제, 나중에 돌봄 문제까지. 미경 씨 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경 씨가 가끔 딸들 이야기를 할 때면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큰 딸은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작은 딸은 돈에 민감해요. 이런 식으로요. 결국 우리는 결정했어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알리자고요.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으면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라고 미경 씨가 말했어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혼인신고 당일 구청에 갔어요. 간단한 절차였어요.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30분도 안 걸렸.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부부네요. 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한테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게 좀 미안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에 만날 때 말하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말하자, 이렇게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회사 일로 근처에 왔다면서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전과 똑같이 인사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 말해야 하나?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바로 그때 미경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울렸죠. 저는 당황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선우 씨, 저 미경이에요. 저녁 뭐 드실지 궁금해서요. 미경 씨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 방금 누구예요? 선우 씨라고 부르던데요?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냥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야. 복지관 분이 아버지 집 전화번호를 알아요? 그리고 저녁 메뉴까지 물어봐요? 민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사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재혼했다.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재혼이요? 언제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반대할까 봐서.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결혼을 혼자서 결정하시고 한 달 동안 숨기시고.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한 일이니까. 이미 했다고요? 그럼 저한테는 상의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민수가 화를 냈어요. 이렇게 화내는 아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사세요? 자식은 있어요? 민수가 연달아 물었어요. 저는 하나씩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그분 재산은 얼마나 되세요? 빚은 없어요? 건강은 어때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미경 씨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 설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결혼하신 거예요? 민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였어요. 사랑하면 그런 게 중요해?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 사랑이라고요? 정말 사랑이세요? 아니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민수가 전곡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해해달라.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저희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영향? 재산 문제, 돌봄 문제, 여러 가지요. 그리고 그분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 아직이요? 그럼 그분도 자식들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둘 다 자식들한테 숨기고 결혼했다고요? 그날 민수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다니.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며칠 후 미경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큰딸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미경 씨가 결혼 반지 낀 손을 보고 의심했던 거예요. 결국 들켜버렸죠. 엄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요? 그 남자 누구예요?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딸들의 반응도 민수와 비슷했어요. 미경 씨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우 씨, 딸들이 너무 화났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위로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양쪽 자식들이 만나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차갑더군요. 서로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죠?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미경 씨 큰딸이 대답했어요. 서로를 의심하며 대화가 시작됐어요. 재혼은 순식간에 가족 간의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한 결정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자식 문제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더 크게 터지고 말았죠. 자식들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미경 씨와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우 씨, 우리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생활비요? 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장 보는 돈도 있고. 미경 씨 표정이 진지했어요. 아, 이런 걸 미리 정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제가 다 낼게요. 뭐가 얼마나 들겠어요? 제가 선뜻 말했어요. 미경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부담해야죠. 괜찮아요. 제가 집 주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때 미경 씨가 말했어요. 선우 씨, 우리 정확하게 정하고 살아요. 각자 자식 있으니까 재산은 손대지 말자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좀 이상했어요. 재산은 손대지 말자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재산이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많이 가진 게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나중에 자식들 줄 거니까 서로 손대지 말자는 거예요. 미경 씨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공평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민수한테 남겨줄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좀 서늘했어요. 신혼인데 벌써 이런 계산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럼 생활비는 반반 할까요? 미경 씨가 제안했어요. 반반이라니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한 달 살아보고 계산해서 반씩 내자고요. 결국 그렇게 정했어요. 첫 달을 살아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전기세, 가스비는 2배로 늘었고 장보는 돈도 상당했어요. 미경 씨가 좋아하는 유기농 식품들이 비출거든요. 계산해보니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였어요. 50만 원씩 내면 되겠네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저는 내 몫을 냈어요. 그런데 미경 씨가 돈을 낼 때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며칠 후 미경 씨가 아팠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든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갔어요. 진료비가 3만 원 나왔는데 미경 씨가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낼게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미경 씨가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카드가 막혔나 봐요. 이상하네. 제가 낼게요. 결국 제가 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카드에 문제가 있나 봐요.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괜찮아요. 부부인데 뭐.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미경 씨가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드 결제가 안 될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대신 냈죠. 미경 씨, 카드에 정말 문제가 있나 봐요. 은행에 가보셨어요? 네, 갔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미경 씨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2배는 늘었더라고요. 미경 씨 몫까지 제가 다 낸 셈이었어요. 50만 원씩 반반 내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100만 원을 낸 거였죠. 미경 씨, 이번 달 생활비 계산 좀 해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럽시다. 미경 씨도 동의했어요. 계산해보니 제가 훨씬 많이 냈어요. 제가 많이 냈네요. 차액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해요. 요즘 통장 사정이 좀. 미경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카드가 막힌 게 아니라 돈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번 달만 좀 어려워서요. 그럼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을게요.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경 씨는 여전히 돈을 내지 못했어요. 이번 달은 연금이 늦게 나와서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미경 씨가 비싼 건강식품을 주문했더라고요. 홈쇼핑에서 100만 원짜리 제품을 샀어요. 미경 씨, 이거 언제 주문했어요? 아,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100만 원이나 해요? 네, 좀 비싸긴 하지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활비는 못 내면서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은 사다니요. 돈은 어떻게 냈어요? 카드로 냈어요. 어느 카드로요? 제 카드로요. 그럼 돈이 있는 거잖아요. 왜 생활비는 못 낸다고 했을까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가 정말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활비만 내기 싫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날 미경 씨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미경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돈이 어려우세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건강식품은 100만 원씩 사면서 생활비는 못 낸다고 하니까요. 미경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죄송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건강식품하고 생활비는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식품은 제가 먹는 거니까 제가 사는 거고 생활비는 같이 쓰는 거니까 같이 내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미경 씨에게는 내 돈과 자기 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 돈으로 사고 공통 비용은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사 먹고 싶은 것도 제 돈으로 사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장 보는 것도 제가 다 냈는데요. 그건 제가 카드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미경 씨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돈 계산을 하는 벽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부부인가? 뭔가 계약 관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렇게 돈 계산을 해야 하나요? 미경 씨도 느꼈나 봐요. 그날 밤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돈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느꼈던 따뜻함, 설렘, 감사함이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 남았어요. 노년 재혼에서는 사랑보다 돈이 먼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돈 문제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같은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죠. 말을 아껴가며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기상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생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공무원 시절부터 그랬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간단히 산책하는 게 제 하루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미경 씨는 아침잠이 많았어요.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미경 씨가 잠에서 깨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까지. 선우 씨, 너무 일찍 일어나세요. 미경 씨가 아침에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평생 이런 습관이라서요. 좀 늦게 일어나시면 안 될까요? 7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라니요. 쉽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으려고 해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눈만 뜨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며칠 참아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몸이 오시 30분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억지로 참고 있으니 온몸이 불편했어요. 결국 다시 평소대로 일어났어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미경 씨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침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또 일찍 일어나시네요. 죄송해요. 정말 습관이라서요. 이번엔 식사 문제였어요. 미경 씨는 짠 음식을 좋아했어요. 김치찌개도 짜게 끓이고 나물도 간이 세더라고요. 저는 혈압이 좀 높아서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미경 씨, 간을 좀 싱겁게 할 수 있을까요?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혈압 때문에 짜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선우 씨 것만 따로 간 안 하고 드세요. 따로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은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냥 물에 삶은 채소 같았어요. 그렇다고 미경 씨한테 맞춰서 짜게 먹자니 건강이 걱정됐고요. 매 끼니마다 고민이었어요. 선우 씨는 입맛이 이상해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건강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간이 좀 세야 맛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싱겁게 드시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저희 집 냉장고 앞에서 신랑이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건 너무 짜요. 이건 너무 싱거워요. 서로 불만이었죠. 그리고 위생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깔끔한 편이에요. 식사 후에는 바로 설거지하고 쓰레기도 즉시 버리고 화장실 쓴 후에는 환풍기 틀어놓고 청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미경 씨는 좀 달랐어요. 설거지를 나중에 몰아서 하고 쓰레기도 며칠 모아뒀다가 한 번에 버리고 화장실도 쓰고 나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미경 씨, 설거지 좀 바로바로 해요. 왜요? 저녁에 한 번에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냄새가 나요. 별로 안 나는데요? 저는 냄새가 나는 게 정말 싫었어요. 특히 여름에는 더했죠.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릇을 오래 놔두면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견딜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설거지했어요. 제가 할게요. 왜 하세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7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바뀌라고 할 수도 없고요. 텔레비전 문제도 심각했어요. 저는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조용히 보는 편이고요. 그런데 미경 씨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그것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봤어요.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 잘 들려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져요. 선우 씨는 아직 괜찮으신가 봐요. 귀가 어둡다고 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시끄러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제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이어폰을 쓰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어요. 자기 집에서 이어폰을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결국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지냈어요. 냄새 문제도 있었어요. 미경 씨는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편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후각이 둔해져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 독했어요. 특히 아침에 미경 씨가 화장하고 나면 거실 전체에 향수 냄새가 퍼졌어요. 숨쉬기가 답답할 정도였어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켰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미경 씨, 향수를 조금만 뿌리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도 적게 뿌린 거예요. 예전엔 이것보다 더 많이 뿌렸는데 제가 냄새에 좀 민감해서요. 나이 들면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미경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두통까지 생겼거든요. 양치질 방식도 달랐어요. 저는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편이에요. 최소 3분은 하거든요. 그런데 미경 씨는 대충 1분 정도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양치질을 좀 더 오래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요. 평생 이렇게 했는데 별 문제 없어요. 입냄새가 좀 신경 쓰였어요. 특히 아침에 가까이 있을 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상처받을까 봐서요. 잠자리 습관도 달랐어요. 각방을 쓰게 되면서 더 잘 보였어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 미경 씨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밤 10시 반쯤 되면 저는 자려고 준비해요. 그런데 미경 씨는 그때부터 활발해지더라고요. 전화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청소까지 하고 소리가 다 들렸어요. 미경 씨,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일찍인데요. 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그럼 문 닫고 주무세요. 문을 닫고 자도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았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다음 날이 피곤했어요.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처음엔 참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한계가 왔어요. 미경 씨, 우리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안 될까요? 저도 많이 맞췄어요. 어떤 걸 맞췄어요? 선우 씨 입맛에 맞춰서 싱겁게도 해보고 텔레비전 소리도 줄이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미경 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선우 씨도 변하신 게 없는데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설거지도 바로바로 하라고 하고 서로 고치라고 말할수록 서로 더 완강해졌어요. 젊었으면 웃고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매일 신경을 긁는 문제가 됐어요. 7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은 사랑으로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결국 깨달았어요. 평생 굳어진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생활 습관의 차이로 서로 지쳐가던 어느 날 미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우 씨, 우리 각자 방을 쓰는 게 어떨까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작은 것들로 신경전을 벌이는 게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렇게 하죠. 저는 쉽게 동의했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텔레비전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향수 냄새도 피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미경 씨가 안방을 쓰고 저는 작은 방으로 이사했어요. 제 옷가지와 책들을 옮기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각방을 쓰다니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편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라디오도 마음껏 들을 수 있었어요. 제 맘대로 방 온도도 조절하고 책도 읽고 오랜만에 푹 잠도 잤고요. 미경 씨도 편해 보였어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전화도 하고 좋아하는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고 각자 자기 생활을 찾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하루 종일 얼굴을 안 보는 날이 생겼어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산책 다녀오면 미경 씨는 아직 자고 있고, 미경 씨가 일어날 시간엔 저는 밖에 나가 있고, 저녁에 집에 와도 각자 방에서 지내니까 마주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끔 부엌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마치 하숙집에서 모르는 사람과 사는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별개의 생활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미경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그래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오늘 택배 올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전기세 고지서 나왔어요. 네, 확인했어요. 감정적인 대화는 아예 없어졌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만 말했죠. 서로 어떤 기분인지, 뭘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도 따로 했어요. 처음엔 시간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아예 다른 음식을 해먹게 됐어요. 저는 제 입맛에 맞게, 미경 씨는 미경 씨 입맛에 맞게. 냉장고 안도 구역이 나뉘어졌어요. 이건 제 거예요. 저건 저 것이고요. 냉장고 앞에서도 서먹서먹했어요. 같이 장을 보지도 않았고요. 각자 필요한 것만 사서 각자 해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결혼을 왜 했지? 혼자 살 때와 뭐가 다른가? 오히려 더 외로운 것 같은데? 혼자 살 때는 그냥 외로웠어요. 당연히 혼자니까 외로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누군가 같은 집에 있는데도 외로웠어요. 이상한 외로움이었어요. 더 서러운 외로움이었죠. 미경 씨도 비슷하게 느꼈나 봐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도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고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미경 씨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아, 미경 씨도 제가 지나가는 걸 알고 소리를 줄인구나 싶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였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지내는 거죠. 이게 부부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주말이 가장 힘들었어요. 평일에는 그래도 밖에 나갈 일이 있는데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방에만 있을 수도 없고 거실에 나가면 또 어색하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거실에 나가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미경 씨도 나왔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고는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했어요. 저는 신문 보고 미경 씨는 청소하고. 그런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날씨 좋네요. 이런 뻔한 말 말고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미경 씨가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냄새가 좋았어요. 저도 하나 끓일까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왜일까요? 부부인데 같이 먹자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결국 저도 따로 라면을 끓였어요. 각자 끓여서 각자 먹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라면을 먹었는데 대화는 없었어요. 그저 후루룩 소리만 들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외로움이구나. 혼자 라면 먹을 때는 그냥 밋밋했는데 사람이 옆에 있는데 대화 없이 먹는 라면은 정말 서러웠어요. 미경 씨도 느꼈나 봐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그 한숨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에는 더 심했어요. 각자 방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도시락을 먹고
미경 씨는 미경 씨 방에서 뭔가 먹는 것 같았어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밤 10시쯤 되면 집이 조용해졌어요. 미경 씨는 텔레비전 보는 소리, 저는 책 넘기는 소리, 그뿐이었어요. 가끔 화장실 가는 발자국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사람이 같은 집에 있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조용했어요. 혼자 살 때는 그래도 라디오도 틀고 혼잣말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숨소리도 죽이고 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있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는데 우리 집만 2개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같은 집인데 완전히 다른 2개의 섬 같았어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함께 있어도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걸요. 혼자 살 때의 외로움은 그냥 혼자라서 외로운 거였어요. 당연한 외로움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달랐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연결되지 않는 외로움, 소통하지 못하는 외로움,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이었어요. 이런 외로움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웠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혼자 살 때는 누군가 만나면 외로움이 없어지겠지 하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워지는 결혼. 이것이 6번째 불행이었습니다. 각방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거든요. 예전처럼 경로당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공원 산책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경로당에 갔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들어가서 인사를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이상했어요. 선우 씨 왔네. 인사는 했지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김 씨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선우 씨 재혼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축하해요. 그런데 부인은 어디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집에 계세요. 아, 그렇구나. 같이 나오시지 그래요? 아직 여기 익숙하지 않아서요. 변명 같은 대답이었어요. 사실 미경 씨와는 따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바둑을 두면서도 계속 그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부인분은 어떤 분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어디서 만났어? 처음에는 대답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특히 박 씨 어르신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선우 씨가 재혼했다니까 우리도 용기 얻고 있었는데 부인이 안 보이네? 혹시 잘못된 건 아니야? 농담조였지만 뜨끔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각자 취미가 달라서요. 그렇게 답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나 봐요. 어르신들 표정이 미묘했어요. 각자 취미가 다르다고 따로 다녀? 신혼인데? 며칠 후 다시 경로당에 갔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혼했다더니 왜 항상 혼자 와? 뭔가 문제 있나 봐. 부부싸움이라도 한 모양이야. 저는 들은 척하지 않고 바둑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귀에 다 들렸어요. 요즘 노인 재혼이 쉽지 않다더라.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운다던데. 성격도 안 맞고 정말 불편했어요. 제 사생활이 이렇게 화제거리가 될 줄 몰랐어요. 바둑도 집중이 안 됐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일찍 집에 왔어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경 씨를 처음 만난 곳이라서 더 신경 쓰였어요. 선우 씨, 부인은 요즘 안 오시네요? 직원분이 물어봤어요. 다른 프로그램 참가하고 계세요. 또 변명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재혼 생활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궁금했어요. 우리 나이에 재혼하면 어떨지. 점심시간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선우 씨, 솔직히 말해봐요. 재혼 어때요? 좋습니다. 정말로요? 그럼 왜 부인하고 같이 안 다녀요? 각자 스케줄이 있어서요. 우리 보기엔 뭔가 이상해요. 신혼인데 따로 다니고 표정도 어둡고 할머니가 걱정하는 듯이 말했어요. 혹시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억지 웃음이었어요.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책하는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재혼했다는 박씨야. 부인은 어디 있지? 뭔가 문제 있나 봐. 어느 날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산책하다가 예전에 알던 이웃을 만났는데 그분이 대놓고 물어봤어요. 선우 씨 재혼했다면서? 부인 어디 있어요? 집에 계시는데요? 매번 혼자 다니시네요. 혹시 이혼했어요? 너무 직설적이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각자 좋아하는 일이 달라서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재혼 생활이 쉽지 않죠? 그분은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말한 것 같았지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밖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디를 가도 시선을 의식하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또 재혼 얘기 꺼내면 어떻게 대답하지? 마트에 장 보러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대에서 우연히 아는 분을 만나면 어색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부인하고는 잘 지내시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장바구니를 보면 다 드러났어요. 혼자 먹을 양만 사니까요. 혼자 드실 양이네요? 부인이 따로 사셨어요. 이런 변명을 계속해야 했어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어요. 경로당 가는 시간도 바꿨어요. 사람이 적은 시간에 가서 일찍 나오고 복지관도 프로그램 수업만 듣고 바로 집에 왔어요. 공원 산책도 사람이 없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했어요. 낮에는 아는 사람들 만날까봐 피했거든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수 친구들이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민수 친구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선우 씨 재혼했다면서요? 민수가 좀 걱정하던데. 민수가 뭘 걱정해요? 부모님 재혼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세요? 민수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부끄러웠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부인은 언제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기회가 되면요. 또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그분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선우 씨,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살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 재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실패할 거라고,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체국에 갔는데 창구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 혼자 오시네요? 예전엔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체국 직원까지 알고 있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냥 일이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재혼하신 분들 보면 처음엔 같이 다니다가 나중엔 다시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어르신도 그런 건 아니죠? 정말 답답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제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재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결국 집에만 있게 됐어요.
밖에 나가면 시선도 부담스럽고 질문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제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재혼이 실패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더 답답했어요. 미경 씨와는 각방 쓰고 있고 대화도 없고 밖에도 못 나가고 완전히 갇힌 것 같았어요. 이웃들도 수군거렸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702호 할아버지 재혼했다더니 요즘 안 보이네. 부인하고 잘못됐나 봐. 애초에 우리 나이에 재혼이 쉽겠어? 외로움을 피하려고 한 재혼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미경 씨와 소통 안 되고 밖에서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고 갈 곳이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예전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자유롭게 어디든 갔었어요.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재혼했다는 딱지 때문에 오히려 더 제약이 생겼어요. 재혼은 사람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도 얻지 못하고 친구들까지 잃어버린 셈이었어요. 7번째 불행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생활이 한 달 넘게 계속됐을 때 미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서로 어색하게 서 있다가 미경 씨가 입을 열었어요. 선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도 이런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경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정직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힘들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미경 씨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해 봤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맞아요. 너무 성급했어요.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하겠냐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나이라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 거였네요. 미경 씨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 일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미리 충분히 얘기했어야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먼저라고 했는데 그게 독이 됐네요.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후회돼요. 왜 그때 현실적인 얘기를 피했을까요? 나이 들어서 로맨틱하게 살고 싶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상황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미경 씨가 물었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었어요.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안도감도 들고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재산 문제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각자 재산을 분리해뒀거든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협의 이혼으로 하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법원에 가지 않고 구청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결혼할 때와 똑같은 곳에서 이혼 신고를 했어요. 이혼 신고 당일 구청에 함께 갔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몇 달 전에 여기서 결혼 신고를 했는데 이제 이혼 신고를 하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빨랐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네, 그러네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후련한 마음도 있었어요.
더 이상 어색하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어요. 미경 씨,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노력했는데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죠. 마지막까지 서로를 탓하지는 않았어요. 미경 씨가 짐을 싸서 나가는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더라고요. 옷가지와 개인용품들 뿐이었어요. 큰 짐은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경 씨가 인사했어요. 저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나쁜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안 맞았을 뿐이니까요. 미경 씨가 나간 후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 혼자 살 때의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더 편안한 조용함이었어요. 각방 쓸 때의 그 답답한 조용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용함이었거든요. 며칠 지나고 나니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음식도 제 입맛대로 해 먹을 수 있고 자유로웠어요. 민수에게도 전화했어요. 아들아, 이혼했다. 네, 정말요? 응, 어제 신고했어. 민수는 놀란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홀가분해.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민수도 마음고생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 다시는 그런 성급한 결정하지 마세요. 알겠다. 이제 좀 알겠어. 민수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혼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재혼이 결국 더 큰 외로움을 가져다 줬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첫 번째 실수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였어요.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확인해야 할 것들을 다 건너뛰었어요. 세 번째는 자식 문제를 회피했던 거예요. 기정사실로 만들면 자식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년 재혼에서 자식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거였어요. 네 번째는 돈 문제를 제대로 정하지 않은 거예요. 각자 재산은 손대지 말자고 했지만 구체적인 원칙은 없었어요. 결국 사랑보다 돈이 먼저 드러났죠. 계산적인 관계가 돼버렸어요. 다섯 번째는 70년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평생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완고해졌어요. 여섯 번째는 함께 있어도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혼자일 때의 외로움보다 같이 있는데도 소통 안 되는 외로움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각방 쓰면서 하숙생처럼 지낸 건 정말 서러웠어요. 일곱 번째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재혼하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실패하면 화제거리가 된다는 걸 몰랐어요. 결국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고립됐어요. 여덟 번째는 이 모든 걸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험한 후에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경험하기 전에 알았다면 애초에 재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재혼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한 제가 문제였어요.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해결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이제 알겠어요. 노년 재혼이 왜 90% 실패하는지,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70년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식과 사회의 시선을 무시하고
돈 문제를 제대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번엔 달라요. 경험을 통해 배웠거든요. 외로움이 다시 와도 성급한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음은 항상 너무 늦게 온다고 하죠.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누군가는 제 경험을 통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8번째 불행,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후회였습니다.